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휴대폰을 가지고 전문가 수준의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도비에서 나온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을 이용할 건데요. 디테일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라이트룸 어플이 어도비에서 무료로 나왔습니다. 원래 저도 이 어플을 알기 전까지는 아이폰 기본 사진 어플과 인스타 안에 있는 보정들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데요. 이 어플이 나온 뒤에는 이 어플만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좀 더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보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제가 그동안 정말 수천 장의 사진을 보정하면서 저만의 느낌과 저만의 색감을 찾아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정은 절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쪽으로 수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되게 티나게 보정하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티가 안 나는데 예쁘게 보정하는 게 자기의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데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티나게 동화같이 보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만의 보정 스타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앱스토어에 아날로그 파리 필터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들을 사용해서 사진을 보정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필터는 사진 전문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세팅을 사진에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진과 찰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시고 이 필터 저 필터 구매하지 마시고 보정을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보정법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사진에 정말 찰떡인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색감이나 보정법을 터득하셔서 나중에는 필터 없이도 본인의 사진을 직접 보정해서 예쁘게 간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사진 3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에펠탑 사진이에요. 다음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옆골목에 있는 좀 무서운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벨기에 브리에 당일 투어를 갔을 때 예쁜 벽돌집들 앞에서 찍은 전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파리 사진과 벨기에 사진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XS 맥스로 촬영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뉴욕 사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캐논 800D DSLR을 사용하여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휴대폰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휴대폰을 찍고 있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패드 6세대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정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을 맞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 여행에 미칠 지도를 보내드립니다. 또 올해 제가 찍은 사진들로 엽서를 제작할 계획인데요. 엽서를 만들게 되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신 구독자분 모두에게 엽서 한 장씩을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룸을 다운받아야겠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라이트룸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어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먼저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아주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실행이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도비 아이디를 만드시거나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사진들을 불러놔왔는데요. 먼저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 롤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 자신의 이제 사진첩이 나오고 그 안에서 보정할 사진을 골라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3장의 사진을 먼저 가져와 봤고요. 그럼 먼저 에펠탑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들이 나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여기서는 사진을 잘라줘야겠죠? 사진의 기울기를 조절하고 사진을 자르는 탭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자신의 사진을 보고 사진 안에 이제 물체들 대상들이 되게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잘라주셔야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이 정중앙에 예쁘게 있죠. 그래서 사실 잘라줄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 아래쪽을 보시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이제 한 이 정도 1.5도 정도 돌려주면 좀 더 균형감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1.5 정도만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다 자르고 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빛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 버튼을 누르시고 빛 버튼에는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화 같은 보정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동화 같은 보정이 되려면 대비가 심하면 안 돼요. 대비가 심한 게 뭐냐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둡고 밝은 부분이 너무 밝으면 사진이 약간 날카로워 보이고 좀 세 보여요. 그러면 동화 같은 보정과 맞지 않는 보정법이기 때문에 저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그런 명암차가 극명하게 나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밝은 영역을 내려줘요. 밝은 영역을 내려주면
이렇게 밝은 하늘과 밝은 부분들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밝은 부분에 밝기를 내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로 내려주고 시작합니다, 저는. 자, 그 반대로 어두운 영역은 어떻게 해주겠죠? 최대로 올려주겠죠. 자, 흰색 계열도 최대로 내려주고 검정 계열도 최대로 올려줍니다. 물론 너무 과해요, 사실 100이라는 수치는. 하지만 사진의 느낌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100으로 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과 대비는 마지막에 만져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색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색상에 들어가면 색 온도와 색조, 생동감, 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색 온도를 왼쪽으로 내리게 되면 사진이 차가워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진이 따뜻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사진의 느낌에 따라서 똑같은 사진도 누군가의 눈에는 차가운 게 더 예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눈에는 따뜻한 게 더 예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온전히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차가운 것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을 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따뜻한 쪽으로 한 5 정도? 일단 줘보고 마지막에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보정 전의 사진이 나와요. 자, 이게 보정 전이고 이게 보정 후인 거예요. 이런 거를 보정 중간중간마다 확인하면서 보정을 하셔야지 내가 뭐 과하진 않았는지 내가 뭘 빼먹진 않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색 온도를 만져줬으면 색조를 만져줄게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올리게 되면 보라색 계열이 잡히게 되고요. 왼쪽으로 내리게 되면 초록색 계열이 잡히게 돼요. 당연히 이 사진에 저는 초록색보다는 약간 붉으스름한 분위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과하진 않게 20 정도 색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동감인데요. 생동감은 이제 채도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생동감을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채도를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채도는 좀 색이 좀 과하게 진해지는 반면에 생동감은 그렇게 과하진 않는데 사진이 좀 더 분위기 있어 보여요. 이 생동감은 그냥 본인의 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차갑거나 쿨한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생동감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좀 화사하고 좀 따뜻하고 좀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사진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생동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동감을 한 50 정도만 줘볼게요. 자, 그리고 채도는 조금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 부분에 들어오시면 텍스처, 부분 대비, 디에이즈, 비네팅, 그레인 이런 설정값들이 있는데요. 먼저 텍스처는 이 건물의 윤곽선을 되게 뚜렷하게 해줘요. 이 에펠탑 사진은 구조물들이 잘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당연히 텍스처 값을 올려줘야겠죠. 일단 얘도 과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100으로 주니까 사진이 좀 많이 날카로워졌어요. 좀 따뜻하고 그런 분위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46? 이 정도 값을 줘보겠습니다. 자, 부분 대비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대비를 올려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올리게 되면 사진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암차가 심해지죠. 제가 지금 원하는 사진의 느낌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내려주거나 건들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내려줘 볼게요. 자, 그리고 비네팅은 뭐냐면 얘가 비네팅을 낮추면 이 테두리 부분이 까매져요. 그리고 비네팅을 올리면 테두리 부분이 하얘집니다. 자, 이거는 사진의 몰입도를 올려줘요. 주변에 이제 쓸데없는 부분을 어둡게 함으로써 가운데 있는 물체가 좀 더 선명하고 예쁘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비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에펠탑에 좀 더 집중되었으면 해서 비네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줘볼게요. 자, 그리고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약간 노이즈 같은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레인을 빼면 사진이 이렇게 맑은데 그레인을 주면 사진이 약간 사진 위에 모래를 뿌린 것 같은 느낌이 주는데요. 이것도 사실 개인에 따라 취향 차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인을 좀 주는 편이에요. 그레인을 주면 좀 더 동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레인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너무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레인이 한 55? 이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꾹 눌러보면 이게 보정 전의 사진이고 이게 보정 후의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건드려 봐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아까 100으로 줘놨던 밝은 영역을 다시 움직여 볼게요. 밝은 영역은 다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0으로 돌리면 사진이 너무 밝아지죠. 어두운 영역은 100은 조금 과하니까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계열도 이 정도, 검정 계열도 이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쪼가 좀 더 붉은 느낌이 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 정도 넣었고요. 생동감도 조금 더 주면 아까 이 색조에서 넣었던 보라색이 좀 더 진해지죠.
이게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채도는 이미 생동감에서 채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의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정을 해놓고 보니까 색온도를 따뜻하게 주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는 사진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색온도는 다시 0으로 조절을 했고요. 네,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보정이 마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이건 되게 좀 고급 난이도인데요. 여기 색상에서 이걸 누르고 이 안에서 좀 색깔별로 채도나 색감이나 이런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걸 누르시고 이 색깔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색깔 위에다 누르시고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를 해주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감은 이거였는데요. 얘를 파랗게 만들어주니까 좀 더 예쁘죠. 자, 원래는 이런 색감이었는데 얘 색깔을 이렇게 얘 색깔만 내가 지금 선택한 색깔의 색조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채도도 내가 선택한 부분에 채도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채도를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어요. 채도는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랬던 사진이 위에가 좀 더 하늘색이 되면서 오히려 사진이 좀 더 느낌이 써지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정이 완료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좀 만족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확대도 해보시면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보정 전의 사진이 나오죠. 이게 보정 전이고 이게 보정 후예요. 훨씬 더 동화 같아졌죠. 제가 원하는 보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리 에펠탑 보정을 마치도록 하고 얘를 다시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오른쪽 상단에 이 상자 위에 화살표 있는 걸 눌러주시고 카메라 롤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걸린 다음에 네, 내보내기 성공이라면 자신의 앨범에 이렇게 보정한 사진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뉴욕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 보면 전체적으로 대비가 너무 심하죠. 어두운 부분은 너무 어둡고 밝은 부분은 너무 밝은 사진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 먼저 잘라주셔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여기 이렇게 격자가 생기거든요. 이 격자를 보고 사실 이 빌딩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가장 균형이 잘 맞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딩이 이 선과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0.42도 정도 먼저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먼저 빛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빛에서는 또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렇게 있네요. 자, 먼저 밝은 영역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좀 내려줘야겠죠. 밝은 영역을 내렸더니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지만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좀 올려주면 이렇게 되면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가 조정이 됐죠. 자, 아까 사진처럼 밝은 영역 흰색 계열은 다 낮추고 어두운 영역 검정 계열은 다 올리고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색상으로 들어오면 색온도를 고를 수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엔 전혀 따뜻한 색감이 안 어울리죠. 그렇다고 조금만 내려도 너무 차가워져요. 그래서 사실 색온도는 안 건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카메라 안에 그 사진에 가장 적합한 분위기가 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색온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색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사진의 분위기가 약간 좀 보랏빛이 돌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 이 사진 전체에도 좀 색조를 보라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너무 올리면 이렇게 돼요. 생동감은 이 사진에 이미 색깔이 워낙 화려하고 많기 때문에 딱히 생동감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게 전사진, 이게 후사진. 사진이 훨씬 동화 같아지고 빛의 균형이 잘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처인데요. 텍스처는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했는데 이 사진은 이미 충분히 선명해요.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빛들이 있어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약간 노란 빛이 있고 비네팅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좀 더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레인, 제가 좋아하는 그레인도 너무 많이 넣어주면 사진이 너무 노이즈가 생기니까 살짝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마친 게 아니라 다시 빛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백으로 싹 세팅되어 있던 걸 다시 한번 손봐줍니다.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두운 영역은 조금만 올려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완성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이게 비포,
이게 애프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먼저 잘라야 되는데요. 발끝에 사진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물과 격자가 평행하도록 그렇게 사진을 잘라주면 좀 더 균형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뭘 봐줘야 될까요? 빛을 봐줘야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밝은 영역 다 해내고 어두운 영역 다 올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사진이 좀 밝은 사진이다 보니까 검정 계열을 올려줬더니 사진이 너무 밝아졌죠? 일단 검정 계열과 어두운 영역은 0에 놓고 흰 계열 밝은 영역만 마이너스 100을 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따사로운 느낌이 있는데 약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서 한 마이너스 4 정도 주면 사진이 좀 더 차가워졌죠? 이게 안 준 거, 이게 준 거. 좀 더 차가운 색감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너무 심심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보라색 쪽으로 색감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도 살짝 올려줄게요. 생동감도 조금 올려주고 채도도 살짝 올려줄게요. 근데 채도를 너무 과하게 올리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얼굴이 지금 술 취한 사람처럼 너무 빨개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고, 효과에 들어가서 텍스처, 뒤에 건물들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텍스처를 주니까 건물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면서 제 눈엔 더 예뻐 보여요. 대비도 이 정도 주고 비네팅도 살짝 넣어주고 그레인도 좀 주겠습니다.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과한 느낌이 드네요. 자, 일단 채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다시 채도로 돌아와서 채도를 좀 낮춰줄게요. 생동감도 좀 낮춰주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레인도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레인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어떤 걸 좀 더 만져줘야 될까 이렇게 사진을 키워놓고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전 만족을 해서 한번 전에 보정하기 전 사진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밝았던 사진이 색감도 좀 더 진해졌고, 네, 뒤에 이렇게 벽돌들도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이 잘 됐고요. 색감들도 잘 살린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색깔을 좀 더 바꿔볼까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적지 같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늘을 찍으면 하늘의 색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하늘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민트색 하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전 보라색을 좋아해요. 또 하늘이 약간 보랏빛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해서 한 요 정도? 과하지 않게? 너무 과하면 또 인위적인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 요 정도만 해줄게요. 그러면 완성된 사진이 나옵니다. 이랬던 사진이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3장의 사진을 가지고 어도비 라이트룸이라는 무료 어플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내 설명드렸다시피 보정은 정말 자신의 감을 통해서 보정을 하는 거고, 이제 하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제일 만족하는 사진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으면 그냥 바로 저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언젠가 모든 사진을 필터 없이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보정해서 간직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도 보정이나 여행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